북한 원비어 가족에게 5,643억 원을 네. 물어라라고 미국 워싱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5천이니까 이제 저게 5억 달러가 넘지요. 그렇죠.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북한이 물어라. 물론 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자, 원비어 가족은 아시죠? 원비어 정말 네, 너무 가슴 아프죠.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던 굉장히 좋은 대학교예요. 그 참 착실한 학생이 여행 갔다가 북한에 가가지고는 정말 요거 하나 기념을 뗐답니다. 무슨 사진 하나 그 모슬로무 가족이 그 김씨 일당들 네. 뭐 하나 뗐다가 그것 때문에 뭐해서 뭐 간첩이지 뭐니 해가지고 고문 받고 이제 이번에 나오니 그 법원 판결을 보면 고문을 받았다는 게 이제 의사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어린 대학생이 뭐 했다고 고문해가지고 죽여놓고 그러고 저 뻔뻔하게 또 그런 뻔뻔한 인간을 뭐 무슨 위대한 위인이라 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정은에게 북한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진짜 재산을 몰수해야 되는데 김정은 재산을 몰수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재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 잘 못해요. 아직까지도. 그런 점에서 이 코리아라는 한 핏줄을 가진 국민으로서 일단 원비어 가족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리고 저도 자식 있는 사람이 그 크고 건강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또 굉장히 부모들에게 어느 자식인들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습니다만 자식을 앞세운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고문을 받아갖고 제정신이 아닌 그 겁에 질린 모습을 보세요. 북한에서 나온 그런 점에서 이 정말 잘 다녀오겠다고 호기심 왕성했던 젊은이가 완전히 반은 죽음 상태로 왔을 때 그 가족의 심정.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이번에 아마 그 가족들에게 5,643억 원을 북한이 배상해라고 한 판결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서는 제일 겁내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4년인가 2005년에 북한이 그때 BOA에 그 2,500만 달러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북한이 당시에 뭐라 하냐면 북한이 이렇게 이 미사일을 쏘면서 정말 치가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 당시에는 북한의 민간 기업의 그 억류였습니다. 민간 기업이란 이름 아래 그 BOA에다가 이제 둔 2,500만 달러였지만 이번은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5억 달러를 물어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북한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이 배상을 어마어마하게 물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족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맞죠. 그러니까 당장 미국의 북한의 재산이 없습니다. 미국의 북한 재산이 있으면 다 동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원비어 가족이 그 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빼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산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뭐 북미 관계가 정상화 돼가지고 북한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워싱턴에다가 무슨 대사관을 짓는다. 돈이 들어온다. 차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대사관 뭐 차에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징에 빠졌습니다. 이제 게다가 과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김동식 목사님이 또 북한에서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미국 법에서 3억 달러 가족에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집행이 못 되고 있어요. 북한이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보내면은 수령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미국 법원에서 보낸 그 이제 판결문을 이제 거부를 할 텐데 그러나 북한은 이제 이것 관련해가지고 일단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정말 인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권 탄압 국가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이번에 그 의사들의 증언에 보면 뇌가 이른바 산소가 공급 중단으로 해서 이제 사망의 원인이었고 그건 물고문을 했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린 학생한테. 북한 애들이 하는 게 물고문, 그 다음에 이를 삐트는 겁니다. 이번에 윈비어에 이제 그걸 보니까 이가 다 틀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게 이를 틀어서 고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나치들이 했던 고문 방식입니다, 물고문, 여러분. 이 틀어 고문하는 거, 이 고문을 한 걸 그 어린 대학생에게. 저는 그거 보고
야, 참. 게다가 이제 윈비어 지들 또 압니다. 윈비어가 가짜 아닙니다. 아는데 뭐 해야 하냐. 대미 협상용 레이더를 쓰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정권은요. 납치에다가 미국이 그러면 협상이 들어옵니다. 왜?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방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제발 우리하고 좀 말 좀 해. 그럼 말할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죄 없는 사람들 끌어다가 그렇게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깜빡 넣어놓고 이런 짓을 해온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결국은 사고를 또 치고 그래서 이런 무서운 북한 정권의 실태 이걸 지금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이 제재 풀어달라고 유럽에 가서 해갖고 완전히 망신을 당한 이 문전박대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서구 사회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인권입니다. 사람의 목숨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북미 대화가 뭐 트럼프의 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행동이라든가 결단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이 판결은 아마 끝까지 갈 것입니다. 왜? 인권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동안 트럼프가 오바마 욕을 엄청 했어요. 전략적 인내를 북한에 대해서 해가지고 북한 인권도 엉망으로 됐다. 이거 트럼프가 집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치매가 아닌 한 이거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비어 가족에게 더 깊은 위로를 보내고요. 이번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부유한 나라가 왜 우리 돈으로 지켜줘야 되냐. 이 한미 방위 분담금 문제 간단치 않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미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게 일종의 미국의 우파들에게 상당히 먹힐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자주국방이라는 건요.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미국도 자주국방 못합니다. 그런데 자주국방 하겠다고요. 저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될 이번에도 국방비 얼마나 많이 증액됐습니까? 이게 바로 전자권 환수가 가지고 오는 수많은 도미노인 겁니다. 전자권 환수도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 바보스럽습니다. 전자권 환수를 하게 되면요, 주한미군 철수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미군들의 목숨 한 명에 대해서 미군은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국 군까지 이렇게 막 전자권 환수를 해가지고 같이 동원된다? 그럼 우리는 빠질 게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빠집니다. 그런 점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말 국방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전자권 환수가 뭐 자주니 어쩌니 이러는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미국을 엮고 끌어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핵무기 갖고 무슨 장난질을 칠지 어떻게 합니까? 34살짜리 어린애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지금 저 나라를 북한을 저 모양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좌파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오면 입을 악탐으로 봅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 하에서 인권은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만 나오면 입을 악 감아버리고 눈을 딱 감아버리고 가리고 거기에 돌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죠. 자기들 인류 공동의 가치인 인권 문제를 그렇게 외쳐왔던 이른바 좌파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한국 좌파는 사이비 좌파입니다. 보수 꼴통 사이비 좌파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기득권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은요 똑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기득권이라면 남한의 좌파는 남한에서 기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수가 아니죠. 수구 꼴통 사이비 좌파. 네. 인권 변호사는 개뿔. 네. 인권 대통령이 아닌데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